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자, 공병호 TV를 돌려줘. 자, 여러분도 아시죠? 공병호 TV. 딱 하면 이제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4.15 부정선거를 저격하는 그 진상을 규명하는 총본부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채널이죠. 그런데 원래 이 공병호 TV는 그런 거 하기 이전에 이제 경제 채널이었습니다. 경제 전문가죠. 경제학 박사고요. 그래서 그런 식견을 이제 바탕으로 해박한 경제 지식을 이제 바탕으로 수준 높은 경제 관련 논평을 하던 그런 채널이었었고요. 그때도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 후에 이제 정치도 이제 곁들이고 그런 채널로 이제 경제와 정치를 이제 아울러서 방송하는 그런 채널로 이제 성과를 더 높였는데, 어느 시점부터 부정선거를 타도하는 그 진상을 이제 밝히는 총 본부 같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중에는 이제 그런 곳이었다 얘기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많은 호응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채널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됐는데, 그런데 이게 말이죠, 언제부턴가 이제 양상이 변하기 시작하더니 요즘은 그야말로 저도 충격을 받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공병호 TV 이제 구독자 수가 67.1만 명, 굉장하죠. 그런데 그 구독자의 수에 비해서 여기 조회수를 보십시오. 뭐 10,000명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뭐 1, 2천 뭐 이 수준입니다. 이게 최근에 이제 올린 이제 영상물들인데요. 물론 가끔씩 이제 좀 많이 버는 것도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채널에 수입이 거의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있더라도 정말 푼돈이 이제 될 수밖에 없는, 이 구독자 수에 비해서 이거는 정말 납득이 안 되는 현실이죠.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리고 요즘 보면요,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여기 올린 이제 이슈가 없죠. 거의 대부분 이제 시사에 대한 것들인데요. 그리고 이제 화제가 되는 것들 이제 이렇게 이제 와 있습니다. 자, 공병호 TV가 이제 과거에는 어땠느냐 하면 이랬습니다. 과거의 공병호 TV는 정말 대단했었어요. 3년 전에 뭐 563만 조회수가 있었고 100만 넘는 조회수가 수두룩했습니다. 이 전부 3년 전이에요. 2년 전. 과거의 영광을 이제 노래하고 있는 곳이다. 뭐 이렇게 되고 말았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우파 보수의 현실이다 이렇게 봅니다. 부정선거를 끝까지 규명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숫자가 과거만큼 많을까요? 계속해서 줄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이게 이 채널을 보면 딱 알 수가 있어요. 여기 공병호 채널 외에도 부정선거를 주로 다루던 채널들이 몇몇 있었는데 전부 다 쇠락하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폭삭 망했다, 이렇게 된 상황인데요. 자, 이걸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부정선거 규명해야죠. 4.15 확실히 밝혀서 한 방에 다 뒤집어야죠. 말은 쉬운데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더라도 사실 공병호 TV 같은 이런 데서 말이죠, 부정선거 저 이슈로 엄청나게 더 채널이 성장이 되고 많은 조회수가 일어나야 탄력이 생기고 이제 힘이 생기는데, 보다시피 그 뭐 개점 휴업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렇게 되면은 올리는 영상마다 최소한 10만 명 이렇게 조회수가 나와야 되는 채널인데도 뭐 기껏 뭐 1, 2천,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요즘 득세하고 있는 채널의 성격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살펴봤어요. 전부 뉴스 갖고 썸네일 장난하는 채널들이 있습니다. 빨리 뉴스 찾아가지고 속보막 형식으로 다뤄주는 그런 채널들이 있어요. 내용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별거 없어요. 그냥 뉴스입니다. 뭐 논평이라 해봐야 와 짤막한 논평이라서 큰 의미도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채널만 지금 득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썸네일 장난만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 채널들이 뭐 소위 이제 돈이 된다, 장사가 된다 싶으니까요, 그 아류들이 너무나 많아진 겁니다. 지금 제대로 정세 분석하고 판세 분석하고 하는 사람들 없어요. 내가 볼 때 전부 뉴스 장난입니다. 뉴스 장난. 근데 뉴스를 만드는 사람들은 언론사들이잖아요. 제도권 미디어들. 그 뉴스를 받아와 가지고 가공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데
짤막짤막한 논평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썸네일로 큼지막하게 막 무슨 일이 터진 것처럼 정말 난리 난 것처럼 끝난 것처럼 이렇게 지금 이게 너무나 지금 파다하게 퍼져 있습니다. 이런 곳은 득세를 했는데 계속해서 구독자 수도 늘려가고 조회수도 늘어나는데 공병호 채널 같은 저런 곳은 망하는 겁니다. 저런 식으로. 그래서 본인도 그걸 어느 순간 자각하고 이제 부정선거 이슈는 될수록 안 다루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독자들 반응이 뜨뜻미지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공병호 TV를 돌려줘 이런 식으로 제목을 한번 뽑아봤는데요. 우파 유튜브 채널이 정말 제대로 이 국가 이익과 애국 자유 투혼 그 정신과 맞물리려면요 저런 채널 자체도 성장을 더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말이죠, 조갑제 그리고 정규제 이런 사람은 또 반대적인 측면이에요. 공병호하고는 완전히 부정선거 이슈를 갖고 완전히 그냥 철천지 원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두 채널도 다들 지금 쇠락하고 있어요. 조갑제 채널도 보면 그 과거의 조갑제가 아니에요. 사실 이 우파 농객들 중에 그 지식의 양으로 따지면 조갑제를 능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동안 했던 일도 그렇고 엄청난 그 집필한 그 책의 양도 그렇고요. 방대한 정보와 지식이 들어가 있지만 초기에 조갑제 채널 자체는 성장을 많이 했을 겁니다. 했죠. 많은 사람들이 보고 몇백만 조회수 영상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가 보면 거긴 공병호 TV보다 더 처참합니다. 몇백, 몇천, 정말 1, 2천 이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매일 열심히 올리세요. 영상은. 그렇지만 사람이 안 본다 이거야. 정규제는 조금 낫습니다. 낫지만 거기도 과거에 펜앤 마이크가 아니에요. 조회수가 너무나 안 나와. 많으면 만, 2만 이렇지만 대체적으로는 몇 천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이 어쩌면은요 초기 유튜버들 중에 선발대로 볼 수 있죠. 미리 떴던 아주 굉장한 채널이었는데 세대교체가 일어났다고 저는 보는 게 아닙니다. 저는 세대교체라기보다도 결국에는 사람들이 뭡니까? 언론도 그렇고요. 잡지 같은 걸 보더라도 이 대중적으로 이 히트하는 것들이 있어요. 소위 이제 히트작을 내는 어떤 그 메커니즘이 있죠. 경향이 있고 너무 무겁거나 너무 한쪽에 집중적으로 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 대중으로부터 외면을 받거나 대중 스스로도 피로감 가지고 좀 지쳤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병호에게서 이제 멀어진 구독자들은 보지 않는 사람들은 아마 그런 이유일 겁니다. 부정선거 이슈 자체가 한때 그게 이제 열풍을 이제 타고 뭔가 금세라도 뭐 이루어질 것 같았지만 제도권 안에서 드러나는 그 반응이 너무나 차갑고 비관적이다 보니까요 하나둘 실망하고 다 떠나버렸다. 일단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장외 세력은 그대로 존재하지만 단순히 이제 이걸 시청을 통해서 그 대리 만족을 하던 사람들에게는 그런 기대조차도 이제 무너졌다. 이제 이렇게 봐야겠죠. 때문에 부정선거 수사 이슈는 지금 이 시점에서 된다 안 된다 말하기가 참 애매해진 상황이다. 국민들의 반응이 너무나 지금 뜨뜻미지근 혹은 그 아래로 가라앉아 버렸죠. 자, 그러다 보니까 공병호 TV 채널 자체의 이 정체성이 흔들려 버린 겁니다. 부정선거로 계속 가자니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오지도 않고, 그러니 이제 채널 자체가 성격을 다시 이제 회복하려고 지금 노력하는 중인데도 이미 지금 유튜브 이렇게 이 지형을 보면요, 뉴스 갖고 하는 채널이 너무나 많이 생겨가지고 저는 몇 개인지도 몰라요. 아마 몇백 개 될 겁니다. 1000개가 넘을지도 몰라요. 좌파 우파 다 합치면은. 이런 채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저런 채널에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찾아가는 비율이 이제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병호 TV가 했던 그동안의 어떤 역할이나 노력은 인정을 해야 되고요. 어떤 형태로든 채널의 어떤 그 위상이나 영향력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갑제 채널, 정규제 채널, 여기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것 자체를 완전 꼴통으로 보는 사람들이죠. 그 두 사람은.
근데 그 두 사람, 그 두 채널의 몰락은 뭘 말합니까? 결국에는 그들 또한요, 굉장히 많은 노하우와 정보를 갖고 있죠. 그 경험도 갖고 있고, 경력도 있고요. 스펙도 다 좋은데, 그 안 된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파, 메인스트림하고 만나기에는 애매한 포지션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일단 그 두 사람은 윤 대통령에 대한 이 접근 자체가 비윤에 가깝습니다. 조갑재는 좀 덜합니다만, 조갑재 이분도 보면 이 약간 이렇게 반골 기질이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쓴소리도 그래 막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척을 진 측면도 있고, 그리고 이제 부정선거를 너무 완강하게 이제 부인하면서 거기서 또 엄청난 어떤 저항을 또 이제 불러일으켰고요. 그리고 우파 영역에서 크게 이제 생각하는 이슈들이 몇몇 있는데 5.18이라든가 박원순 자제의 그 병역 문제라든가 부정선거라든가 이런 데서 사사건건 다른 또 태도를 취하면서 거기서 또 멀어진 측면이 있고, 그리고 스스로 또 본인이 좀 약간 노쇠한 측면도 있죠. 이제 그런 것도 좀 영향을 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한국 현대 정치사를 논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우파 논객 중에는 정말 으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계속 가면 그야말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인물인데, 어쨌거나 지금 그런 거 하니까 안 먹힌다고 본인이 판단했는지 시사를 갖고 이제 승부를 걸죠. 계속 뉴스를 이제 다루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 자체가 뜨지를 못하는 상황. 정규제는 좀 더 고집스러운 측면이죠. 저기도 자기 나름의 이제 쪼가 있죠, 쪼가. 이제 그거에 처음에는 먹혔는데 지나면서 또 다른 수없이 많은 경쟁 채널이 생기고 그 과정에서 선택을 이제 못 받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그 채널 성장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하향세를 이제 이렇게 급격한 하향세를 타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저 두 채널 또한 어쨌거나 우파의 자산으로 저는 봅니다. 공병호 TV를 돌려줘. 저 제목처럼 조갑재 TV, 정규제 TV에게도 온당한 어떤 그런 반응과 호응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쁜 건 나쁘게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크게 봐서 그 두 사람이 아군 진영 안에서 결국은 뭐 보수 우파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지 해가 될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만일에 이 부정선거 이슈만 딱 이렇게 빼놓고 보면 그 두 사람이 그렇게까지 또 척을 지거나 배척받을 또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공병호 TV를 보더라도 부정선거 이슈를 제기한 게 결과적으로 공병호 TV를 한때 아주 뭐 큰 어떤 성원을 받는 채널이었지만 몰락하게 한 결정적인 동기가 된 것처럼, 물론 현재 진행형이니까 또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참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우파 이 자산들이, 이런 채널들이 다시 이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우리 우파 쪽에, 보수 쪽에 시청자들도 어떤 인식의 어떤 전환 같은 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아무튼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요, 뉴스 채널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뉴스를 그대로 전해주는 거는 일반 제도권 미디어들도 다 유튜브 하잖아요. 뭐 KBS, MBC, 뭐 요즘은 인터넷 언론사까지도 다 유튜브 자기들 채널을 갖고 있어요. 거기 보면 정식 뉴스가 쫙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는 아무래도 중립적으로 좀 해야 되니까 좀 뜨뜻미지근하죠. 내 입에 좀 덜 맞죠. 편파 방송을 찾아서 다니는데, 그런데 그게 뉴스를 다루긴 다루는데 이 썸네일로 너무나 극과장한 채널들만 지금 살아남고 있다. 이게 과연 온당하냐라는 것을 한번 좀 짚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보면요, 구독자 수는 엄청나게 많은데 이 조회수가 나오지 않는 채널들을 제가 한번 또 조사를 해봤어요. 대체로 썸네일이 너무 젊잖아요, 전부. 딱 그 차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썸네일에 너무 속지들 마시고 적당히, 요것도 이렇게, 저도 요즘 과장을 좀 하긴 했지만 조금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조회수 생각나면 조금 과장도 하고 그러기는 그러는데, 이런 것은 뭐 어쩔 수 없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내용과 실체가 무시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아무튼 4.15 총선을 거치고 나서 많은 우파 단체들이 이 부정선거를 이제 걱정하고 있고요. 이걸 반드시 규명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는 여전히 높습니다. 그 관계된 단체도 여러 개 있고요. 어느덧 뭐 차기 총선이 1년 반 앞으로 다가와 버렸네요.
만일에 차기 총선이 치러지고 나면 이 사회로에 대한 이야기가 그때까지도 살아는 있겠지만 참 어렵습니다, 정말. 자, 그런 걸 이제 생각하면은 공병호 TV를 떠났던 그 사람들의 마음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더 이상 이제 다뤄볼 만한 이슈가 아닌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과 관계없이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10년이 지나도 뭐 100년이 지나도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겠죠. 자, 일단 요 정도 하고요. 골고루 이 우파 채널에서 중요한 채널들 있습니다. 골고루 관심이 가고 호응이 가는 그런 열린 환경을 원합니다.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누리피디였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